저는 결혼 7년차 30대 후반의 나이로 들어선 워킹맘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과거의 나와 정말 비슷한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저도 시댁의 폐악질에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눈물만 흘리곤 했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고부 갈등과 시집살이가 어디 있겠냐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왜 시집살이를 그대로 당하고 참고 살겠나 싶은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고, 혹시나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당한다면 나는 절대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직접 겪으며 살다 보니 현실은 생각만큼 쉽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아래로는 또 여동생이 하나 더 있는 일남 삼녀 집안의 셋째였고, 유일한 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신우들 등살에 시달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장가가서 새언니랑 잘 지내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시집살이는커녕 이제 결혼했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라면서 거의 신경도 안 쓰세요. 새언니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만 챙겨주고 오라가라 하신 적도 없으니까 가끔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좋은 기분으로 보고 싸우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먼저 편하게 해주니까 새언니도 엄마한테 큰 부담 안 느끼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요즘 세상에 고부 갈등은 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죠. 저도 결혼하고 신혼 초반 1년 정도는 시댁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안 그래도 집에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딸 하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겠다면서 앞으로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모는 물론이고 셋이나 있는 신우들도 어찌나 제게 살갑게 대해주던지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일이 영원히 없을 것만 같았죠.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려 하셨고, 요즘 젊은 아가씨가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냥 너는 옆에서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해. 그리고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다 싸줄 테니까. 라고 하시면서 일 같은 건 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저를 신경 써주시는 것만큼이나 저 역시도 시집 잘 왔다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용돈과 선물도 챙겨드리고, 기념일에는 꽃이나 직접 쓴 손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정말 제 부모, 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은 신혼 2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끝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시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확실하게 저를 따돌리고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결혼 생활 3년 차에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며 다 같이 저희 집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 아이와 하루 종일 있었지만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만 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친정엄마가 2주 동안 올라와서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엄마도 언제까지 집을 비우고 저희 집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지금이야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거기에 살림까지 하다 보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당황했었고, 집안일까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하루 종일 정신없고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애보러 올라오겠다고 하니까 그때 사실 곤란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멀리서 손자 보고 싶다고 집에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지 말라 막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명분은 며느리 힘들다고 몸보신 시켜주겠다고 오시는 건데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서 그냥 다 함께 오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 오기 이틀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싹 다 했습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드렸다가는 아무리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라도 입에서 잔소리가 쏟아져 나올 법한 집안 상태였기 때문에 낑낑대며 꼬박 이틀 동안 대청소를 했어요. 남편도 가족들이 집에서 자고 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냐며 대충 편하게 있으라 하더군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 3명의 시누이와 시부모님 2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양손에는 음식들이 가득 들려 있었죠.
남편 좋아하는 갈비찜에 제 몸보신하라고 직접 집에서 고아오신 곰탕까지, 그리고 집에서 밥 먹을 때 꺼내 먹기만 하라고 각종 밑반찬에 김치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까지 해오시냐고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제게 그냥 편하게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니 신우들이랑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주방 근처를 못 벗어나자 시어머니가 너는 저리 가서 아이랑 놀아주고 있으라 하셔서 거실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아버지와 거실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식사 준비가 다 됐다며 부르셨고 완전 잔치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밥을 먹다가 문득 보게 된 시어머니의 표정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 눈치는 좀 빠른 편이라서 음식 맛있다고 더 오버하며 칭찬하고 어머님한테 많이 드시라고 음식도 밀어놓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던 시어머니가 결국 저한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어째 주방에 아무것도 없니? 냉장고도 텅텅 비었고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해주는 거 맞아? 너 애 키운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애 낳기 전까지는 밖에서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우리 부부 모든 식사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조리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지난 상황이라서 집에서 밥을 다 만들어서 먹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애 보느라 정신없어서 혼자 빵 한 쪽 대충 먹고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와중에도 남편 퇴근하면 저녁 식사 하나만큼은 제대로 차려주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제 밥은 잘 못 챙겨 먹어도 신랑한테는 항상 잘 차려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제 말이 기분 나빠하시면서 자기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면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말실수를 했구나 생각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남편이 중간에 제 말을 막으면서 우리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걱정 말라며 상황을 마무리해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리고 나서니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다 마치고 과일을 먹으면서 대화를 좀 하다가 밤 늦기 전에 다시 내려가 봐야겠다면서 다들 일어나시더라고요. 너네 밥 먹는 것도 봤고 손주도 실컷 봤으니 우리는 이제 내려가야겠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미리 준비했던 용돈 봉투를 챙겨들고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갔죠. 시아버님의 차에 신우들과 시모가 차례로 타기 시작했고 저는 조수석 쪽 어머님에게 다가가서 준비한 봉투를 찔러 넣어드렸어요. 어머님, 아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 이건 나중에 아버님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리면서 용돈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용돈은 됐으니 너나 필요한 곳에 쓰라면서 저한테 돌려주셨습니다. 기껏 준비했던 봉투가 단칼에 거절당하자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일단 한 번은 체면 때문에 거절하셨나 싶어서 차에 타시는 어머님 핸드백에 그냥 넣어버렸는데 잠시 후에 어머님이 자동차 문을 다시 여시더니 아니 너는 됐다는데도 왜 자꾸 그래?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하시면서 저한테 용돈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확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짜증 섞인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얼어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던지는 봉투를 받지 못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차 안에서 아버님과 신우들도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쪼그려 앉아 떨어진 봉투를 줍는 사이에 어머님은 그냥 문을 닫고 출발해버리셨죠.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어서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한다고. 어머님 대체 왜 저러셔? 남편도 그날따라 자기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냉랭한 반응이셨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저를 보시지도 않고 꼭 필요한 말씀만 겨우 하시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기분 풀어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싸늘한 반응이라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봐도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할 리가 없다면서 괜히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슬슬 지치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짜증이 나면서 어차피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1년에 몇 번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아이가 생긴 뒤로 더 좋아졌어요.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잘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얼굴을 서로 안 보고 산다 해도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은 서로 얼굴을 마주쳐야만 했는데 그때가 설날과 추석 명절이었죠.
그 전까지는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더라도 편한 분위기 속에서 다 함께 음식 만들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어머님과 제 사이가 어색해진 뒤로는 그보다 더 괴로운 시간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전을 부치더라도 제가 만든 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은근슬쩍 한쪽으로 빼놓고 제사상에 올리지 않더라고요. 어휴, 너는 아직도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생긴 건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으로나 먹어야겠다. 은근히 저렇게 갈구는 것 때문에 시댁 가는 것 자체가 싫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시댁엔 막내 신우가 아직 시집을 안 가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은 일은 같이 나눠서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명절 준비는 저 혼자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해가 갈수록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제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추석날 시어머니는 간단하게 나물 정도 무치셨고 저는 혼자서 전 부치고 식구들 먹을 잡채와 갈비부터 온갖 음식을 혼자 다 만들었어요. 날도 더운데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일을 했더니 저녁 때쯤엔 기진맥진이었고 시원하게 샤워라도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 댁에서 그렇게 하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과 신우와 함께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시는 중이었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다고 방으로 들어와서 누웠습니다. 그날 조금 덥기도 했고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에어컨을 틀고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잠시 후에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저는 남편이 술자리를 끝내고 자러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에어컨을 끄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눈을 뜨고 확인했더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에어컨 틀고 자는 것이 못마땅하셨는지 굳이 방까지 찾아와서 에어컨을 끄고 나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방까지 찾아와서 에어컨을 끄고 가셨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도 명절만 되면 그동안 얼굴 못 봐서 참아왔던 잔소리까지 전부 쏟아내셨죠. 육아휴직 하느라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는 자기 아들 혼자 고생시키면서 집에서 놀고 먹으니 좋냐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놓고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시작했더니 애엄마가 애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돈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대체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제게 잘해주던 신우들까지 등 돌리고 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아도 저는 너무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남편을 통해 용돈만 보내드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큰 신우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는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옳게 자꾸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면 우리도 옳게 대하는 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 말을 들어도 이미 시댁 식구들 얼굴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갈 수가 없었죠. 어머님 생신 선물로 용돈을 드릴까 하다가 돈 봉투 한번 거절당한 것이 기억나서 돈 대신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은 카톡으로 고맙다 한마디 하시곤 별다른 소리가 없으셨고 나중에 또다시 큰 신우가 제게 전화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백화점 상품권은 너무 성의 없는 선물 아니냐며 또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신에도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드렸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신우들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나중에 남편에게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고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봤지만 남편은 앞으로는 자기가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며 저를 다독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시댁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이 그리 신뢰가 가진 않았지만 저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한 번만 더 믿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못 가서 작년 설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가고 싶진 않았지만 설 전날 일찍 시댁에 도착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미련하게 시댁에 기어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에는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로서 숙명처럼 여기고 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고 있었죠. 저희 시댁에서는 설날에 다 같이 모여 만두를 빚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었고 기왕 하는 거 만두는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불만 없었어요. 추석에 송편은 사다가 하더라도 설날에 만두는 무조건 직접 다 만들었고 워낙 맛이 좋아서 저는 물론이고 시집간 신우들까지 다 싸가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대낮부터 시어머니와 둘이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애기 주먹만한 커다란 만두를 200개 정도 준비했었는데 그날은 300개가 넘게 만들고 있었어요. 신우들이 자기 시댁에도 가져다 준다면서 조금 더 만들어 달라고 한 바람에 양이 늘어났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말도 없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일만 하고 있었죠. 너무 답답해서 제가 먼저 어머님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았는지 대답도 영 미지근했고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날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왜 그렇게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세요? 조금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을 어렵게 꺼낸 거거든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이 한참 동안 말 없이 만두만 빚으시다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너가 내 딸은 아니잖냐? 이쁜 짓을 해야 이쁘게 보던지 하지. 라고 한마디를 툭 내뱉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시댁과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를 끊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었고 더 이상 시댁에 잘 보일 이유도 없겠구나 생각했죠. 앞으로 다시는 내가 명절이든 시부모 생신날이든 시댁에 오지 말아야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도 없이 어디 놀러 나간 막내 신우 대신에 시어머니와 둘이서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차례상에는 떡국을 올렸고 차례가 다 끝나자마자 그 떡국에 어제 빚어놓은 만두를 넣고 만둣국을 끓였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떡만둣국을 한 그릇씩 퍼서 가져오셨고 시아버님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 다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 떡국도 가져오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릇에는 주먹만한 만두가 3개씩 있었는데 제 그릇에는 떡만 몇 개 떠다니고 만두는 한 알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 옆에 아들도 만두가 있었는데 저한테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좀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속으로 분을 삭히고 조용히 밥 먹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먹는 걸로 이러는 게 제일 치사하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오늘 지나면 다신 시댁에 오지 않을 생각이라 화내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으로 빨리 밥만 먹고 정리하고 나면 남편한테 가자고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죠. 근데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제 밥그릇을 보더니 왜 엄마한테만 만두가 없냐면서 자기가 하나 준다며 숟가락으로 덜어주더라고요. 이제 5살 아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먹는 걸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어야 하나 싶어서 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이 상황을 눈치채고 아, 엄마, 대체 왜 그러는데? 먹는 걸로 일해야겠어? 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제가 똑바로 하는 일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 아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식구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남편도 놀라고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죠. 마지막으로 조용히 밥 먹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속 편하게 숟가락 들고 밥이나 먹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저희 짐 챙겨 들고 옷을 입혀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현관 앞에서 저를 막아서면서 어딜 가냐고 붙잡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고 싶으면 너나 혼자 가지. 왜 우리 손주를 네가 데려가?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이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더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니 앞으로 영원히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시모를 밀쳐내고 나왔더니 남편이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전혀 잘못한 거 없다고 이 상황에서도 당신 엄마 편을 들려고 하면 바로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편도 이번만큼은 할 말이 없었는지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나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시댁 내려가는 일 없을 거야. 정 가고 싶으면 우리 아들 데리고 당신 혼자 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갔다가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모는 물론이고 신우들한테까지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오더라고요. 이제 다신 얼굴 안 볼 사이인데 전화도 전부 안 받으려다가 큰 신우의 전화를 받았더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서운하네 어쩌네 말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당신 엄마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대답했죠. 뭐? 당신 엄마? 너 지금 막 가자는 거야? 저는 대답할 이유도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당신네 집에 가는 일 없을 테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으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오고 갖은 욕설과 협박이 적힌 문자를 신우들이 보냈지만 어차피 안 볼 사이라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100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집안 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그렇게까지 못한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유도 없이 제가 싫다고 하시니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서로 좋은 사람들만 보고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시댁 식구들 얼굴 본 적 없고 제 인생에서 원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편한테는 뒤에서 제 욕을 그렇게나 하신다고 해요. 그러던지 말던지 더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올해 설날에도 남편은 시댁 내려가고 저는 아들이랑 친정에서 보냈거든요. 이게 훨씬 속편하고 제 입장에서 아쉬울 거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어머님도 눈에 가시 같은 며느리가 안 보이니까 혼자 모든 음식 준비 다 하시면서 속편한 명절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